자, 안녕하세요. 오늘 9월 8일, 지금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개도 안 걸린다는 오니올 감기가 금요일 날 오더니 이 감기가 계속 낫질 않고 발음도 힘들고, 그런데 오늘 일요일 보험금 청구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이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한 분의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이분의 보험 가입 내용을 다 확인하고, 오늘 한 분은 6군데의 보험금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정액보상과 비례보상에 정말 좋은 예가 되겠죠. 의료 실비는 한 군데에서만 지급이 되는데, 이분이 뭐 손을 다쳐서 간단한 봉합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상해 수술비는 그 어떤 단순 봉합 수술은 나가지 않아요. 보통 근봉합, 건봉합, 그 봉합술에 나가게 되는데, 근봉합과 건봉합은 별도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떠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를 하다 보니 고민스러운 게 하나 생겼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쩌면 아무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로 크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무엇이냐? 그렇죠. 통지 의무에 의한 보험금의 추징이라고 그러죠. 추징. 갑작스럽게 보험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걸 일시금으로 내셔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경우가 어떻느냐? 18살, 19살 되신 분들이 보통 대학생이죠. 그렇죠. 대학교 다닐 때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대학생으로 직업을 고지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직업을 가져요. 자, 오늘 바로 이 경우입니다. 분명히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학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는 일은 방문 판매. 물론 제가 방문 판매로 직업을 고지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직 있죠. 자기 어떤 가게에 소속이 돼 있지 않고 가정을 방문하고, 학습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직업군이 굉장히 많은데, 손해보험은 직업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할 때 위험 1급이 가장 안전한 직업, 소위 말하는 사무직입니다.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외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1급 아닙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 2급은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통상적인 수많은 직업들이 위험 2급에 속합니다. 위험 3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정말 위험한 일들, 선박 관련 일, 용접, 뭐 선반, 그리고 그렇죠, 건설, 건축 쪽에 실질적인 잡무를 맡으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이 위험 3급에 들어가는데, 생명보험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보험과 이 기준이 달라요. 표현하는 게 위험 1급이 가장 위험한 거고요. 위험 2급이 제가 말하는 동일하고, 위험 3급이 가장 안전, 사무직이 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저도 왜 그렇게 수치를 뒤집어서 표현하는지는 아직은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 학생은 위험 1급이었어요. 손해보험 가입할 때. 그런데 이분이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의 다 위험 2급의 일이 되겠죠. 거의 다. 특별하게 위험 3급이 아닌. 거의 다가 이렇게 직업은 바뀝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직접 청구를, 그런데 문제는 일하다 다쳤는데 그를 어떻게, 뭐 술 한잔 먹고 컵에 손가락을 이렇게 크게 다쳤다라고 물론 거짓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죠. 있는 대로. 그랬더니 보험회사는 추징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6년 전에 위험 1급으로 가입을 했고요. 학생일 때. 지금 2019년. 그러면 2019년도에 새로운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위험 2급으로 적용을 하여야 하지만,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최초 소급 원칙
최초의 계약일자로 소급하여 그날부로 위험 2급의 보험료를 적용을 하고 모든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비례보상되는 겁니다. 어떻게? 위험급수에 따른 통지 의무 위반에 의한 비례보상. 굉장히 손해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일반 우리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설계사들도 마찬가지신데 절대로 사무직 위험 1급은 손해보험에서 정말 공무원도 사실상 정년 퇴임하시면 위험 2급이 됩니다. 주부 위험 2급입니다. 남자 주부는요. 그리고 여자 주부 물론 위험 1급으로 얼마 전에 됐는데 주부님들이 부업으로 어떤 일을 조금만 해도 그거는 위험 2급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아직 대학생인데 왜 직업을 무슨 방문 판매로 하셨어요? 뭘로 하셨어요? 라는 거는 성견지명이에요. 멀리 바라보고 미리 보험료를 처음 가입했을 때 시점으로 소급 원칙으로 적용을 받아서 추징당하지 않게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때도 비례보상을 받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성견지명을 하는 건데 취급자님들 소위 말하는 설계사님들께서도 직업을 고지하고 보험을 설계하시고 계약할 때 이 부분 굉장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보험금을 청구하다 일요일인데 나와서 어떤 그 위험급수죠. 통지 의무 위반에 의해서 손해보험사가 계약 시점으로 다시 소급 원칙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억울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잘못됐다 하지만은 이 규칙이 돼 있어요. 이걸 엄밀히 따져보면은 최초 계약 시점부터 무슨 책임 준비금, 뭐 사업비 여러 가지들의 구성 요소로 인해서 처음 계약의 시점부터 보험금을 추징하겠다라는 약간의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고객분들도 설계사님들도 많이 놓치는 부분, 이 부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발음이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앞으로 편집하겠고 자막 넣겠다는 것도 빨리 실행할게요. 요즘 제가 너무 게으른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부탁할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이 저의 곧 새로운 열정이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기겠죠. 감사합니다.